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처럼 격렬하게 뛰어다닐 수도 없고 밤새 이야기를 나눠도 피곤하지 않던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의 온기입니다. 손끝 하나 어깨에 살며시 얹히는 손 하나가 젊은 시절. 그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 더 깊이 마음속으로 파고드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66살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세월이 어느덧 4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 초반에는 스킨십이 그냥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손을 잡는 것도 안아주는 것도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키우고 생활에 쫓기고 서로 지쳐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겨버렸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에게 무심해지고 손 한 번 잡는 것도 어색해진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시기를 그냥 넘어갑니다. 괜찮다고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우리는 원래 그런 스타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쌓이면 결국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섬에 사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몸은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멀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그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쓸쓸한 일인지 잘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날 병원 복도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았을 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손이 언제까지나 내 곁에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당연하게 이 사람의 존재를 여겨왔는지가 갑자기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의식적으로 스킨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손을 잡으려 하면 괜히 머쓱하고 안아주려 하면 남편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의 어깨를 살짝 두드려주고 밥을 먹고 나면 손등을 한번 쓰다듬어주고 텔레비전을 볼 때는 슬며시 팔짱을 꼈습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남편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말수가 조금씩 늘었으며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연애할 때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남편 얼굴을 보는 것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스킨십이 단순히 신체적인 접촉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비로소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것들을 전달하는 언어입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차마 입 밖으로 꺼내기 어려울 때 손을 꼭 쥐어주는 것이 그 말을 대신합니다. 고맙다는 말이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진심이 안 담기는 것 같을 때 등을 살며시 토닥여주는 것이 더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걱정된다는 말을 꺼내면 오히려 상대를 더 불안하게 할 것 같을 때 그냥 옆에 앉아서 어깨를 맞닿게 하는 것으로 나는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나이든 부부에게 스킨십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통로가 많습니다. 여행도 가고 선물도 하고 오랜 시간 대화도 나눕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통로들이 하나씩 좁아집니다. 몸이 불편하면 함께 여행 가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으면 선물하기 부담스럽고 서로 할 말이 많지 않다고 느끼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 스킨십은 모든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표현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체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입니다. 사람이 따뜻한 신체 접촉을 받으면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불안을 줄여주고 행복감을 높여주며 면역 기능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외로움과 고립감이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요소인데 규칙적인 스킨십이 그 위험을 실질적으로 낮춰준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즉 배우자의 손을 잡는 것이 건강에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어색하다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어색한 게 당연합니다. 오래 끊겼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항상 어색합니다. 하지만 어색함을 참고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다시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의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하면서 손 한 번 잡기, 외출할 때 어깨 한 번 두드리기, 잠들기 전에 등 한 번 쓰다듬기.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해도 두 사람 사이가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스킨십을 다시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뭔가 모를 충만함이 있었고 하루를 시작하는 발걸음이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표정이 부드러워진 것도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얼굴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얼굴부터 달라진다는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주변을 둘러보니 저와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 중 많은 분들이 부부 관계에서 이미 오래전에 스킨십을 포기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남편과 함께 자는 것 자체가 불편해서 방을 따로 쓴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남편이 손을 잡으려 하면 괜히 짜증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딱히 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의 문이 닫혔고 그 닫힌 마음이 몸과 몸 사이의 거리로도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풀려야 몸이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반대가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몸이 먼저 가까워지면 마음이 따라 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신체 접촉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제어하기 어려운 생물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따뜻한 접촉이 반복되면 뇌는 상대방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화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던 감정적 거리가 꾸준한 스킨십을 통해서 조금씩 좁혀지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는 말로 꺼내기 어려운 오래된 응어리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 서로 직접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각자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스킨십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 쌓인 긴장감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일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으면서 자신도 미안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서운했던 것들을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화가 가능했던 것은 그 시기에 두 사람 사이에 스킨십을 통해 쌓인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든 부부가 실천할 수 있는 스킨십과 사랑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손잡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면서 가장 강력합니다. 밥 먹고 나서 잠깐, 텔레비전 보면서 잠깐, 산책할 때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손을 잡는다는 것은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다. 나는 내가 좋다는 것을 온몸으로 전달하는 행위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등이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배우자가 힘들어 보일 때 효과적입니다.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를 때 그냥 가까이 다가가서 등을 두어 번 토닥여 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나이든 부부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런 조용한 위로가 긴 말보다 훨씬 더 깊이 닿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오히려 다툼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때로는 침묵 속에서 등을 한번 두드려 주는 것이 가장 완벽한 위로입니다. 세 번째는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짓는 것입니다. 이것도 스킨십의 한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몸이 닿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온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부부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 중 하나가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밥상에 마주 앉아서도 각자 휴대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러지 말고 가끔은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눈이 마주치면 살며시 웃어주십시오. 그 미소 하나가 그날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머리나 얼굴을 쓰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친밀한 스킨십입니다. 잠들기 전에 상대방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어 주거나 이마에 입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 행동은 나는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상대방이 아프거나 지쳐 있을 때 이렇게 해주면 그 효과는 더욱 큽니다. 아무리 오래된 부부라도 이런 행동을 받으면 마음이 녹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포옹입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잠들기 전에 짧게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포옹은 두 사람의 체온이 직접 맞닿는 행위입니다. 이 체온의 나눔이 가져다주는 안정감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직접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만 매일 아침 짧게 안아주면 그 변화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스킨십을 이야기하다 보면 반드시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가 불편해하는데 억지로 다가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관계가 더 멀어질 수도 있고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킨십을 다시 시작하려는 분들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강요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면서 천천히 접근하시라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갑자기 적극적으로 다가갔다가 오히려 남편이 더 멀어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유가 뭔지 한참을 고민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오히려 부담스럽고 의심스러웠던 것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는지 무슨 속셈이 있는 건지 혹시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생긴 건지 하는 불안감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하려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가 좋습니다. 오늘 얼굴이 좋아 보인다. 오늘 밥이 맛있다. 고생했다. 이런 짧고 가벼운 말 한마디가 스킨십보다 먼저 쌓여야 합니다. 그 말들이 쌓이면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온기가 생깁니다. 그 온기가 생긴 다음에 자연스럽게 손을 건네면 상대방도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연결이 먼저 이루어진 뒤에 신체적 접촉이 따라오는 흐름이 자연스럽고 안전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상대방이 피곤하거나 예민해 있을 때 혹은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갑자기 다가가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좋은 타이밍은 두 사람이 모두 여유로울 때입니다. 함께 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는 중, 산책을 나갔을 때 이런 순간들이 스킨십을 나누기에 좋은 때입니다. 상대방이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다가가야 그 온기가 제대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가 뿌리치거나 반응이 없다면 많이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 서운함을 드러내며 따지거나 상처받았다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면 상대방은 다음번에 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넘기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은 아닌가 보다 하고 가볍게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상대방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한편 스킨십만큼이나 중요한 사랑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말입니다. 나이 든 부부들이 서로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창한 사랑 고백이 아닙니다.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다. 내 덕분에 잘 살고 있다. 고마워. 이런 말들입니다. 이 말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삶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쓸모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배우자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불안을 잠재워 줍니다. 저는 요즘 하루에 한 번씩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합니다. 별거 아닌 것에도 고맙다고 합니다. 쓰레기를 내다 버려줘서 고맙고 약을 챙겨줘서 고맙고 그냥 오늘도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왜 그런 말을 하느냐며 쑥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도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말은 말을 부릅니다. 한 사람이 먼저 시작하면 상대방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하나 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 표현은 받는 사람에 따라 원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로 표현해 주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어떤 분은 스킨십에 더 반응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에서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만 표현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느끼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을 오래 지켜본 결과 남편은 제가 말로 표현해 주는 것보다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주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일부러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빨리 마치고 남편 옆에 앉아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마트에서 뭘 봤다, 이웃집 어르신이 어떻게 됐다. 이런 평범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남편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에 대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막혀있던 수도꼭지가 다시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스킨십과 사랑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상 실천하려 하면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된 감정의 상처들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다 보면 서로에게 크고 작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어떤 것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사소한 것들이지만 어떤 것은 수십 년이 지나도 여전히 가슴 한켠에 남아있는 깊은 상처들입니다. 그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마음속에 남아있으면 아무리 스킨십을 시도해도 어딘가 벽이 느껴지고 완전히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남편이 젊었을 때 힘든 시기에 곁을 제대로 지켜주지 않았던 기억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일을 직접 이야기한 적도 없고 남편도 아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무의식 중에 남편에 대한 친밀함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용기를 내서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수십 년 묵은 응어리가 풀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이 훨씬 더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묵혀둔 감정을 꺼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괜히 꺼냈다가 또 싸우게 될까봐 두렵기도 하고 이미 지난 일을 왜 다시 들춰내느냐는 반응이 올까봐 망설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계속 묻어두면 그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계속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말하지 않은 서운함은 말해진 서운함보다 훨씬 더 오래 남고 더 깊이 박힙니다. 그러니 시기를 잘 골라서 두 사람이 모두 차분하고 여유로울 때 조용히 이야기를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때 당신이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은 방어적이 되고 대화가 감정 싸움으로 번집니다. 대신 나는 그때 이런 기분이었다. 나는 그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표현 방식이 달라지면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전혀 달라집니다. 비난이 아니라 고백처럼 들릴 때 상대방은 마음을 열고 들어줍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반박하거나 해명하려 하지 말고 먼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 든 부부들이 대화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려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이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냥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랬구나, 그런 마음이었구나 하고 공감해 주십시오. 그 공감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감정을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오래된 부부 사이에서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알아봐 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관심사가 달라지기도 하고 체력이나 건강 상태가 달라지기도 하고 무언가를 대하는 태도나 가치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래 산 부부들은 상대방을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의 모습으로 상대방을 고정해서 봅니다. 그러면 지금 눈앞에 있는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놓치게 됩니다. 남편이 요즘 부쩍 텃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직접 키운 상추를 가져오면서 눈을 반짝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이 이런 것에서 기쁨을 찾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텃밭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관심을 갖고 들어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것은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신이 나서 설명해 주는데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 그것도 훌륭한 사랑 표현입니다. 반대로 내가 관심 갖는 것을 상대방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나 요즘 이런 것에 관심이 생겼어. 나 이런 걸 해보고 싶어 하고 가볍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처음에는 시큰둥해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이야기하다 보면 관심을 가져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의 요즘을 알아가는 것이 오래된 부부 관계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나이 든 부부가 함께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도 관계에 큰 활력을 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같이 처음 가보는 동네를 산책하거나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같이 먹어보거나 함께 간단한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함께하면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공통의 기억이 생깁니다. 그 기억들이 쌓이면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수십 년 된 부부도 함께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순간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설레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설렘이 다시 스킨십으로 다시 따뜻한 말로 이어지면서 관계가 선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결국 하나의 진실로 모아집니다. 나이 든 부부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여행도 아니고 값비싼 선물도 아니고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고백도 아닙니다. 그냥 오늘 하루 곁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것이 실제로는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래 지속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저 역시 한때 포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에 새삼스럽게 무슨 스킨십이냐, 우리 사이가 다 그렇지 뭐 이미 늦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작은 것들을 하나씩 시작해보니 늦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더 깊어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이 나이가 드니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80이 넘은 노부부가 손을 꼭 잡고 병원 복도를 걷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분 다 허리가 굽고 걸음이 느렸지만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젊은 연인의 모습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로를 향해 조금씩 꾸준히 손을 내밀었던 세월이 쌓여서 그 모습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서 이미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대화가 없었고 오랫동안 서로에게 무관심했으며 이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10년이 멀어진 관계도 20년이 멀어진 관계도 오늘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더 유연합니다. 시작은 아주 작게 하십시오. 오늘 저녁 배우자 옆에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어 보십시오. 별말 없어도 됩니다. 그냥 한 잔 줘보는 것입니다. 내일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잘 잤느냐고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모레는 식사 후 손을 살짝 잡아보십시오. 이 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것을 꾸준히 하는 것이 한꺼번에 많이 하려다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어색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물을 주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뜻하게 대해주면 상대방의 마음도 반드시 움직입니다.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좋게 만들려는 노력이 지나쳐서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는 뒤로 밀어두고 상대방만을 위해 모든 것을 하려 들면 오히려 지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지침이 결국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 자신도 챙기면서 내가 행복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식입니다. 내가 먼저 충만해야 상대방에게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꼭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젊음을 잃는 대신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깊이가 생기고 여유가 생기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래 함께한 사람의 소중함이 진심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너무 바빠서 너무 많은 것들에 치여서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이 듦이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고 잠자리에 드실 때 곁에 있는 사람의 숨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 숨소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곁에 있기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사람이 있기에 내 인생이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건네보십시오. 오늘도 잘 부탁한다고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들이 쌓여서 두 사람의 남은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좀 더 마음이 풀리면 해야지 하고 미루다 보면 그 기회가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을, 고맙다는 것을, 내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것을 지금 바로 표현하십시오. 말로 해도 좋고 손을 잡아도 좋고 따뜻한 눈빛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그 표현들이 쌓여서 두 사람 사이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단단하고 따뜻한 세계가 만들어집니다. 그 세계가 바로 오래된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깊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